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시 개발 사업 전체 체계도 들어갈 건데,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오는데, 그 6문제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맞출 수 있는 범위가 2개 정도는 진짜 어렵게 내서 뭐 구석에서 내요. 틀리라고 내는 거. 그 2개를 버리더라도 우리 4개에서 3개를 목표로 하면 되니까, 일단 체계도상에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절차 중에 전체적인 흐름 잡고 그 안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딱 정리해 두고 가시면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 맞힐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3개, 4개 맞히나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해서 3개, 4개 맞히나 똑같은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조금 약간 어렵고 우리가 직접 한 실무상에서도 만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돼. 자, 어느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 A시라는 도시가 있어. 그럼 A시라는 도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도시개발이 뭔데? 기존에 있던 비도시화 됐던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사업인데, 토지를 정리해서 구획을 한번 정리해보겠다. 이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었었는데, 법 이름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기존에 산들론이 있었는데 산들론이 있었어. 그럼 이런 지역을 밀어서 구획 정리를 해서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건축물을 막 지려고 하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화 해놓은 상태에서 땅을 바꿔주거나 환지로 하거나 아니면 수용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2가지 나눠지는데 이 도시로 만드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전체 땅을 매입을 해서 수용 사용 방식이 하나 있고 토지 소유자 각각을 내보냈다가 다시 땅으로 교환해주는 형태 있죠? 교환해주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하거나 섞어 쓰는 것은 혼용 방식인데 혼용 방식은 분할해서 하면 분할 혼용 방식, 분할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제일 먼저 하려면 어디를 할 거야 라는 이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럼 이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나올 거고 그럼 지정을 하는 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우리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고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도시로 무슨 단지로 조성하거나 어떤 시가지로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돼요. 어떤 단지로 만들 건지 뭐 산업단지로 할 건지 아니면 주거단지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짜겠다. 이걸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동시에 짜는 건데 요거를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이제부터 지정권자라고 하고 지정권자가 지정 요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에 따른 효과가 나오겠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시험에서 주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거야. 누가 지정하냐,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조건을 맞춰야 되냐,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3가지가 주 시험 문제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요건을 외우면 되고 효과도 외우면 되고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하는 거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거니까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 도지사, 대장, 대도시장 예외가 국장이 있는데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는 5가지. 국중공들청에서 국가가 사업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해달라.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어서 제안할 때 2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되면 나와 국장이 직접 하겠다. 시도의사가 서로 하게 되면 그리고 천재, 저 같은 사람이죠. 천재, 지변, 긴급한 때 그때는 어느 분이 국장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한꺼번에 부를 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정권자라고 부르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행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지정권자가 지정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자는 항상 어느 분한테 지정해 주신 분한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누구한테 서류 제출해야 돼. 누구한테 보고 드려야 돼. 그럼 전부 다 지정권자예요. 그럼 지정권자가 아닌 권한자만 하나 외우면
얘는 권한자는 끝나는 거고, 그리고 요건에서 나오는 숫자 정도 외우면 외워야 될 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구역을 지정했으니까 개발계획에서 짠 대로 누구 정해줬냐면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우리는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졌어. 인가 떨어진 거 알려줘야 되니까 뭐 하겠죠? 고시. 고시하게 되면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는데, 수용 방식은 이 개발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짰잖아요. 그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땅을 매입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면 됩니다.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라고 합니다. 공사 완료되고 나면 준공에 따른 검사 받아야 되니까 준공 검사 신청해요. 준공 검사 받고 나서 공사 진짜 끝났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날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용 방식일 때. 근데 환지 방식은 A가 100평을 갖고 있다가 나갔는데 몇 평을 받을 거냐, 이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이 총 3개 나오는데 여기서는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이거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는 거예요.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 그럼 공사 완료인데, 여기서 공사 완료는 다 됐는 거를 와서 한번 보세요라는 공사 완료고,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 제출하면 되겠죠? 그럼 공사 완료에 따라 준공검사 받아요. 준공검사 받고 나서 진짜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끝났긴 끝났는데 토지 소유자 A야, 너 102번지 땅으로 50평을 내가 주겠다. 야, B, 너 103번지 땅으로 뭐 300평을 주겠다. 요 계획을 짰는데 쭉 짰겠죠? 그 사람들한테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환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 이걸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줄여서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 공고하면 이 공고한 날에 다음 날, 개발구역은 이제 도시가 됐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개발구역이란 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어떻게 돼?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실효된다고 그러죠.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이 몇 개 나오는지 보세요. 환지 계획, 실시 계획, 그 다음에 개발 계획. 계획이 총 3개 나오는구나. 수용 방식일 때는 계획이 없고 환지 방식일 때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뼈대를 잡을 때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실시 계획, 환지 계획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그럼 개발 계획은 방향 잡는 거니까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말 나올 거고, 이 개발 계획은 이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서 짠 계획이 방향 주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다. 그럼 이 방향에 맞춰서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개발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착수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 파트는 다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시행자는 아까 항상 누구한테 충성하라고 그랬지? 지정권자한테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가권자는 전부 다 지정권자인데 이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외우셔야 돼. 요거는 아주 세부적인 거라 여기는 특별자치도시사랑 시군구한테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도시군구라고 하는데 왜 항상 나올 때 특특시군구였지 특도시군구가 아니었었는데 왜 갑자기 특별자치시가 빠졌냐? 세종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는 현재 도시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다 또 도시개발구역 제할 일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상에서 법령상에서는 세종시가 안 나와요. 이 도시개발법에 할 때는. 그래서 여기는 특특시군구가 아니라 특도시군구라서 가장 행정기관의 하급한테 받고 요것 빼고는 준공검사, 권자, 승인권자, 인가권자 전부 다 지정권자로 찍으시면 권한자는 끝난다. 이 전체적인 개념상에서 여기 시행자가 누구로 지정받을 수 있느냐, 얘는 공공부문 시행자랑 민간부문 시행자로 나눠지는데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행자랑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시행자 중에 민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이 제약이 되는 동의요건들이 있어요. 제약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좀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시행자 중에 민간 중에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은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합 관련된 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
그리고 지정권자, 그럼 이제 권한자 관련된 거는 다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특례 규정 같은 거 나올 건데, 둘 중에 누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수용은 땅을 다 사버렸기 때문에 밀면 되는데,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던 토지를 다른 토지로 다시 구획 정리해서 돌려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 전체 사업구역 중에서 여기는 완료가 됐지만 뒷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완료된 부분은 어차피 받을 사람이 미리 가서 쓰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가서 쓰세요라고 하는 걸 환지 예정지라고 해요. 환지 예정지라는 거 미리 가서 쓰세요라고 통지를 할 때 어느 위치에 어느 면적을 언제부터 써라.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합니다. 그럼 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까지 있죠. 요 공고하는 날까지는 환지 예정지 가서 쓰다가 다음날 요 확정되는 게 소유권이 요때 확정이 되고 청산금도 요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만약에 환지 처분 공고를 오늘 오후 3시에 했다. 오늘 3시에 했으면 3시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삐 하면서 이제 끝나는 때가 있어요. 12시 땡 치는 거를 요때 필요 없는 권리 소멸한다 해서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이런 말 쓰고요. 요 1초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 소유권은 확정되고 청산금도 확정된다.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날이라고 찍으면 돼요? 다음 날.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라고 하면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땡 치면서 소멸한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 그런데 요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한다고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14일 안에. 공고 난 날부터 며칠 안에? 14일. 환자하건내 14일이라고 그랬어요. 14일. 환지 등기는 14일 내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하면 되고 비행정청이면 신청에 따라 일괄 등기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살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인데 도시개발에서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걸 제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건데 그럼 제일 먼저 어느 분이 지정을 할 거냐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도시개발계획 짠다. 요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아까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국장. 국장이 하는데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대. 그걸 줄여서 뭐라 부르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사유 그러면 국중공둘천 했어요. 보시면 국가가 사업을 할 때 국가 국중공둘천 했었습니다. 국가가 할 때 국장이 하는 경우 중행정위원장 행정청끼리 요청할 때는 이거 요청이란 말 쓰고 제안이란 말 안 써요. 행정청끼리는. 근데 시험 문제 맨날 내면 지방행정기관장이 요청 이렇게 나와요. 지방행정기관장은 지자체장한테 가야지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답으로 나왔던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장한테 요청할 때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린 거죠. 또 시장군수가 뭐 국장한테 요청하면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한테 가면 되죠. 도지사한테. 그리고 공공기관장, 정치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 관련돼서 제안할 때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서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럼 그때는 윗사람한테 조정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지정해 줍니다. 누구를 너가 해 그러면 한 명이 삐지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지변일 때에는 그때는 누가? 국장이. 그래서 이걸 국중공둘천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짤 때 개발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면 일단은 잘 나오는 거는 요거. 이 개발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된댔죠? 개발계획은 아까 위에 있던 아까 광역도시계획하고 무슨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은 현재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합돼야 되고 실시계획은 뭐에 부합돼야 돼? 개발계획에. 그럼 이 개발계획의 방향성 잡는 건데 이 시행자 여기서 정하고 시행방식 정할 때 수용하고 환지하고 혼용방식 중에 제일 시끄러운 방식이 뭐냐 그러면 수용방식이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환지는 한 10년 정도 잡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 복잡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될까 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미리 동의를 얻어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으라고 돼 있는데 이 개발법에서 동의 요건이 있어요. 동의 요건이 면적이 먼저 나오고 총수가 뒤에 나오는 이유가 도시개발 사업할 땅의 면적이 최소한 3분의 2 있죠. 3분의 1을 일단 동의를 얻고 그 3분의 1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절반은 돼야 돼요. 이 땅의 소유자가 만약에 100명인데 100명. 한 명만 동의 얻으면 할 수도 있냐? 그건 아니고 최소한 절반 동의를 얻대. 근데 그 51명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51명이 가진 땅이 요거면은 이건 사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면적은 항상 3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면상이라고 그래요. 면상이. 면적은 3분의 2 플러스 그 3분의 1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2분의 1을 돼야 된다 해서 면상이 총마잔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건 시험 문제 나오면 둘을 위치를 바꾸거나 3분의 2하고 2분의 1 중에서 뭐 하나를 3분의 1로 바꾸거나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이 동의요건이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4개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하나가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내가 5개를 외울 때 대부분 면상이 총 2분의 1인데 하나는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거 하나 외워두면 일단 동의요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행자가 시행 방식 정할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럽다고요? 환지. 환지 방식 미리 너 동의 얻어와. 면적 얼마와?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얻으면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짤 때 동시에 짜야 되는데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일 때에는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포함을 시켜도 된다 해서 총 18개 내용 중에 4개. 비용과 관련된 거 있죠. 사업 비용 관련된 거. 그리고 이 구역 안에 수용할 땅과 사용할 땅에 구분되는 아주 세부한 목록이 있어요. 세세한 목록은 이건 구역 지정하면서 지정하기가 애매하다. 계획 짜기가. 그리고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세입자에 관한 계획은 구역 지정하면서 세입자까지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역이 너무 크면 이거 분할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분할해서 할 때 109 먼저 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209 나갔다가 들어오고 309 나갔다 들어오는 걸 이걸 순차적으로 한 데서 순환개발인데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순환개발하기가 곤란하니까 요거는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 4가지 써놓고 딴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도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얘네들 지우고 나면 하나가 답이거나 아니면 개발계획 내용 중에 다른 거 4개 써놓은 다음에 얘네들 중에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비용 들어간 거, 수용 사용 들어간 거, 세입자 순환 들어간 거 찾으면 돼요. 간단한 거야. 그래서 이걸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라고 그래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해서 비용 시오라고 그래. 시오자 들어간 것만 일단 X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면적이 엄청 커. 면적이 너무 커서 330만 이상일 때는 주거기능만 딸랑 넣으면 330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입니다. 그렇게 큰 면적을 개발계획 짤 때 단순하게 주거기능만 넣으면 안 되고 주거, 상업, 업무, 위락, 유통 기능이 모두 조화 이루도록 복합기능 갖게 해라. 그래서 이게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들라는 기준이에요. 나중에 복합기능이 얼마예요? 라고 말이 나오면 330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상위계획에 부합되라는 거는 개발계획은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부합될 것. 그럼 실시계획은 누구에 부합되면 돼? 개발계획 부합될 것. 그래서 부합 관련된 내용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야 되는데 이게 짧게 많은 지역은 이거 동시에 하는 건데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짜도 좋다. 개발계획 원래는 동시에 하는 건데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짜라. 2년 줄게. 그럼 2년 안에 계획을 짜도 되는 거는 뭐냐면 짧게 많은 미개발지들이에요. 그럼 그 미개발지를 단독문제로 내면 요 놈이 나올 수 있어요.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지역. 우리나라 땅 중에 주상공 녹 중에서 주상공은 개발이 된 지역이잖아요.
그럼 걔네들 빼고 녹간농자는 짧게 많은 지역이라서 근데 녹지 중에 보존 녹지는 개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나온 거예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리고 개발구역 전체 안에 주상공을 더했더니 얘가 30% 이상이면 미개발지가 아니라 주상공은 기개발지예요. 걔가 30% 이상이 돼버리면 이건 아니다. 미개발지가 70% 이상이 될 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자. 그래서 주거상업공업을 더한 면적이 전체의 30% 이하면 미개발지가 더 많은 거니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여기는 구역 지정해놓고 천천히 개발계획 짜자고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경우에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수 있는데 여기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제외하는 큰 목적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돼요. 걔는 보존할 목적이 되게 큰 지역이라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협의를 하더라도 안 돼. 원칙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공모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개발 사업을 여기서 할 겁니다. 개발계획안을 우리 지자체가 짜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기관한테 공모를 받아서 요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개발계획을 공모하려면 구역을 먼저 뭐 해야 돼? 지정해야지.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공모한 지역. 그럼 요거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짜도 좋다. 근데 몇 년을 주냐면 2년 줘요. 그럼 2년 안에 만약에 안 짜면 할 마음이 없다 해서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중에 하나가 지정되기 전에는 뭐 농림지역이었어요. 비도시죠. 그럼 얘는 농림지역인데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개발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지정되는 순간 당해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시킵니다. 지정되는 순간. 그래야 농림지역을 도시로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정하자마자 도시적으로 보고 바로 개발사업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였죠? 지구단위계획. 그럼 요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시켜 주는데 이미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거나 취락지구였다. 얘네들의 경우는 이거를 의제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뭘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를 할 거냐. 그리고 취락지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있어요.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그래서 이 둘은 지구단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치는 의제 안 한다 해서 지포라고 그러죠. 지포는 여기는 의제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우리 3년 안에 계획 짜야 된다는 건 배웠잖아.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어디다 넣을 거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중에 어디가 더 구체적 사업계획이냐면 방향 잡는 거고 구체적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무슨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냐? 당연히 몇 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 돼요? 3년. 그럼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현재 이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는 거로 봐요. 그럼 이제 아까 동시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실시에 몇이라고 써있네? 3이라고 써있죠?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항상 실효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거로 본다. 근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짜는 경우에 이런 짧게 많은 지역은 2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고 3년 줄게. 그럼 요 2년이 되는 날, 3년이 되는 날까지 안 짜면 다음날 해제되는데 이 면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건 짧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 330만 이상이면 요 2년이라는 단어가 5년으로 바뀌고 3년이라는 단어가 5년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짰을 때 시행자는 3년 안에 인가 시작할 것. 근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때는 2년, 그 다음에 3년인데 330만 이상일 때는 5년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구역 지정의 효과랑 그 다음에 절차상에서 실효되는 규정이 그럼 총 몇 개가 나온 거냐면 실효된다는 건 효력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실효된다는 게 지금 현재 3개 나왔어. 자, 원칙적으로 동시에 개발계획 짜면 3년 내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하나, 그리고 개발계획 짜고 개발계획 짤 때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때 제가 개발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항상 따라다니는 숫자 있댔어요. 이런 개발 그랬지. 항상 2년 따라다녀요. 개발이란 말이 나오면. 그럼 2년 안에 개발계획 안 짰을 때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3년 안에 신청 안 했을 때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인데 그럼 하나, 둘, 세 개죠. 요게 해제가 됐을 때 이거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 용도로 아까 환원해야 되잖아요. 도시지역으로 의제됐던 거는 종전 용도로 환원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로 보겠다. 근데 아까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가게 되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되는 거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되니까 요 다음날 해제됐을 때는 완료돼서 해제된 거잖아요.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밑으로 가시면 자,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시면 자, 여기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치기관, 지방공사인데 이들을 한꺼번에 우리 부를 때는 공공부문 시행자라고 하고, 토지 소유자, 조합, 그리고 이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에요. 세입자나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다가 이전하는 법인, 건설사업 등록한 등록업자, 토목건축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인허가 능력이 있어서 요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회사,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뭐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가능한데 얘네들은 민간이라서 민간부문 시행자라고 하는데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출자한 거예요. 그때는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해서 공공이 50% 이상 출자를 하면 공공으로 보고요.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면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박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아까 누가 지정해 준다고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해 줄 때 민간의 경우는 그냥 막 지정해 주진 않고 일반적으로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이 토지 소유자가 200명, 300명 있으면 다 나갔다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거 누가 와서 하려고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너희들이 돈을 벌어라 그러면 좀 빨리 진행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이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얘네들 중에 누가 좀 제약이 심하다? 민간. 그래서 민간. 자, 지금 현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고 했는데,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있었죠. 여기.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는데 이 화살표가 옆으로 쭉 가면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위로. 그럼 이제 맨 위에 자,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 시행자로 지정받고 나서 시행자 변경하는 사유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행자 변경세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요건부터 기억하셔야 되니까 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권자가 면적 요건이 맞아야 돼요. 야, 최소한의 면적은 도간농자 중에서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먼 사업 못한다고 하나 했었죠? 보존녹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상공 녹 중에서 여기 그 개발구역 면적 최소 이만큼은 갖고 와라 해서 여기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주상 생자는 1만 이상이어야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 옆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3만까지 이상 갖고 와라. 도시 바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지정을 안 해주고 사적 개발 행위로 하세요. 그러면 주상생자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바깥의 지역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봤더니 초등학교도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얘기야. 그럼 30만 이상 아니어도 된다. 10만이면 지정해주겠다 해서 초사 10만이라고 그래요. 초사 뭐야? 1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이 된다. 그럼 이제 요 면적 이상이어야 되고 그 와중에 주상공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 아까 기개발지라고 했고요. 여기 보존녹지는 안 하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은 미개발지인데 여기 지역은 막 지정하면 안 되고 해당 지역 중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지정해놔야. 이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데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없어도 원래 개발이 가능한 땅이 계획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원래 개발을 허용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들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상관없이 요거는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최소한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근데 요 면적 맞아야 되는데 이 면적이고 뭐고 상관없어. 최소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 구역은 이미 취락지구로 개발하려는 땅이고 개발진흥지구로 개발하려는 땅이고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개발하려던 땅인데 면적이 작으니까 지정이 안 된다? 이런 거 적용하지 마. 그러면 면적이고 뭐 제한 없이 지정 가능한 지역은 취계지인데 이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땅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합시다 라고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취계지중이라고 그래요. 취계지중.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면 면적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요거는 구역 지정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려면 항상 본인이 지정권자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안받거나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데, 순서가 항상 기초조사는 우리 공법에서 하여야 한다는데 도시개발법만 할 수 있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항상 의, 협, 심, 그리고 지정인데, 의견 청취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내가 개발구역이 갖고 있는 땅이 지정이 되는 순간 나는 수용당하면 나한테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을 때는 공람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람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공람 기간을. 그래서 14일 이상 공람을 하는데, 그럼 공람을 하려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지만 면적이 10만도 안 돼? 그럼 일간신문에는 공고하지 말고 공고해서 주민 의견 들어라. 근데 공람이 끝났는데 면적이 엄청 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겁니다. 그럼 그때는 공청회 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공청회란 말 나오면 항상 100만 떠올라야 돼요. 100만. 공청회 나오면 얼마? 100만. 그래서 100만 이상일 때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과 협의심의하고, 시도대장이면 지방과 협의심의한 후에 구역을 지정하면, 요때 아까 지정되자마자 무슨 지역으로 본다고 그랬죠?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의제한댔어요. 근데 이미 지치였던 지역,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였던 지역은 의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가 구역지정 요건, 제외, 특례규정, 그 다음에 지정에 따른 효과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이어야 됩니까? 그럼 주상생자, 여기 누구는 못한댔죠? 보존독지 못한댔어. 그럼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3만 이상. 바깥의 지역은 얼마 이상 이어야 돼요? 그러면 30만 이상인데, 예, 30만 이상이지만 이게 아파트 연립 건설할 때 초등학교 있거나 4차로 이상이 같이 있어. 그럼 이거 얼마로 완화해줬죠? 10만. 외워볼까? 자, 그러면 주상생자는 얼마예요? 그럼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 것? 1만. 그럼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3만 이상 이어야 돼. 이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도시적 바깥은 얼마 이상이지만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되는데, 초등학교하고 4차로 있으면 초사 10만 이상이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 때 이 A, B, C, D한테 전부 다 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매입만 하면 바로 가니까 시간은 적게 드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환지는 A야 나가 있어, B 나가 있어, 이 땅으로 줄게, 이 땅으로 줄게. 그래서 나오는 게 환지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비용이 낮아.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환지 방식. 그리고 나서 여기 도시구획 정리가 싹 됐어요. 그럼 이제 주상공록 나오겠죠. 그럼 이 땅을 집단 조성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걸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좀 싸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다 보니까 여기 경제입찰로 일단 매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하다가 투기로 바뀌니까 추첨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주택부지나 공장부지가 투기가 많아서 그래서 주택 중에 단독주택, 주택건설용지, 그리고 공장용지, 그리고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단주, 공공, 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닌 나머지 것 중에서 공공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이나 국가 등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 그러면 수의계약이 17개 있는데 8개가 있는 12, 13. 대통령령까지 보면 한 페이지예요. 그거 외우지 마시고 단주, 공공, 추 아니면 전부 다 수의계약 이렇게 밀면 돼. 원칙은 경쟁에 붙여서 매각을 하는데, 단주, 공공, 단독주택, 주택건설 아파트 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추첨인데 나머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다 라고 밀면 돼요.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의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하고, 환지 방식은 아까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도로로 빠지고 공원으로 빠지고 이런 공공시설 용지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자도 내가 먹는 게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보류해 놓은 땅, 이걸
보류지라고 그래요. 보류지는 곧 이제 간보유를 한 50% 잡았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 땅이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이었다. 그럼 50만 평은 돌려주고 50만 평은 사업비용 충당에 쓰거나 공공시설 용지로 쓰겠다. 우리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 보류지들이 안 준 땅이에요. 그 땅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들이 받은 땅이 어떻게 받을 거냐면 간보유를 평균 50% 잡았다면 면적이 100평 있던 사람이 50% 적용하면 50평 받아야 되죠. 그 제대로 받아서 적응한지. 근데 40평 받으면 10평을 덜 받았으니까 감한지. 60평을 받았다. 10평 더 받았죠. 증환지라고 그래요. 자기는 땅 안 받겠다. 저는 그냥 돈으로 주세요. 환지로 지정하지 않았다.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땅이 주기가 애매할 때는 시행자가 건설한 주택이 있으면 건물하고 공유지분 주겠다. 땅을 땅으로 받아 환지인데 건물로 받았으니 입체적 권리 변동, 입체 환지를 하겠다. 그래서 요 계획을 짜는 거를 환지 계획에서 짜고 환지 계획에서 짠 대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환지 처분하면 그 공고한 날 밤 12시 땡 치면서 모든 거는 다 소멸하고 다음날 소유권 확정된다. 요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짰어. 그럼 이제 짰으니까 사업하는 누구 정해야죠? 시행자. 그 중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댔죠? 그럼 공공의 경우에보다는 민간이 제약이 심하겠지. 그리고 실시계획이라는 거 이제 시행자가 짤 때 앞에 있는 무슨 계획이 맞고 개발계획. 근데 여기 안에 무슨 계획 들어있었냐면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실시계획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공사에 착수할 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중에 선택을 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일 때에는 계획이 하나 더 나온댔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 환지계획. 그래서 요거 인가받고 난 다음에 가면 되는데 요 인가권자가 제가 다 지정권자인데 이것만 누구라고 그랬죠? 특도시군구니까 요거 외워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행정청이 가장 하급이니까 행정청은 인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작성을 하지만 비행정청만 인가받게 돼 있다.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와서 보시라고 한 다음에 무슨 검사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공사 진짜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이제 환지 가져가라고 처분해 줘야 되죠.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처분하는 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고 공고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되는데 얘는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해주셔야 돼. 그리고 14일 안에 환자하건네 14일 이랬죠. 환지 등기 며칠 내? 14일. 그리고 다음 날에는 소유권하고 청산금이 확정된다. 그래서 요 순서에서 살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수용 방식은 착수하고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그냥 끝나.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끝나는데 환지 계획은 요거 하나 들어있고 얘는 환지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환지 계획에 따라 무슨 처분도 해야 되고 환지 처분 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거 중에 그러니까 우리 맨 위에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면 요 시행자가 짜는 계획 아까 실시계획이 아까 뭐 들어있다고 지구단위 우리 체계도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좀 심하다. 민간이 좀 제약이 심한데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요걸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시행사유에서 맨 오른쪽 위에 있던 거예요. 거기 원래 전부를 환지 방식이면 너희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자체한테 해주세요라고 동의하시면 우리가 직접 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이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니까 면적 3분의 2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기로 했으니까 절반 이상 동의 얻어와라. 절반이니까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라서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근데 얘 빼고는 다 면적이 얼마랬지 아까? 면상이 총 맞은 2분의 1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동의요건 맨 왼쪽 보시면 동의요건 볼 때 여기 확대 한번 해볼까? 자, 면적은 다 얼마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면적은 다 얼마로? 3분의 2.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면적은 다 3분의 2, 총수는 다 2분의 1로 돼 있어. 근데 2분의 1, 2분의 1 써 있는 거 있죠? 2분의 1, 2분의 1, 요거는 지자체 등 시행사유에서 2분의 1, 2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면적. 우리가 개발구역 지용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와야 돼. 민간만. 그리고 수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에게 수용 권한은 그냥 줄 수가 없다. 수용하려면 너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그리고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약간 시끄러웠죠? 환지. 환지는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그리고 우리가 조합설을 하려면 최소한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다 보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는 다 2분의 1이죠. 근데 요 놈만 2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로 바뀌면 틀렸다. 그래서 지자체 시행사유 아까 할 때 지자체 시행사유 하면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2분의 1, 2분의 1일 때 지자체가 해줄 건데 기존의 사업을 지자체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냥 지자체가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 등이 병행하겠다.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하면 할 마음이 없는 거로 봐서 지자체가 해버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정 신청 못하고 있다. 그럼 6개월은 연장해 주겠대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이라고 그래요.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몇이죠? 1. 1 기억하시고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년 6월 병행. 요게 지자체 시행사유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해 놓으시고 2번. 책에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거는 바꾼다는 얘기죠.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면 항상 몇 년이에요? 2년. 미착수란 말이 나오면 2년이 뭐냐면 시행자를 지금 했는데 CC에 인가받았으면 2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이거는 시행자 바꾸겠다. 그리고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행자를 아까 토지소유자 조합인데 지자체가 하는 경우 있겠죠. 근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소유자 조합인데 얘네가 시식의 인가시청을 원래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3년을 주면 안 돼. 토지소유자 조합한테는 1년 주겠다. 1년 안에 인가신청을 안 하면 시행자 바꾸겠다. 그러면 1년 안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 2년 남은 애들이 시식 인가신청해야 돼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해서 6개월. 그리고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얘네들이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시행자 지정받은 거 시식에 인가받은 게 취소돼 버렸어요. 시행자 지정받은 게 취소되면 바꿔야죠. 시식에 인가받은 게 취소되면 바꿔야지.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 났어요. 못할 거니까 시행자 뭐 바꿔야지. 그래서 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단독 문제로도 나왔는데 요 네 가지를 그대로 써놓은 다음에 한 가지를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 이렇게 넣어가지고 천재지변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 국장이 지정한 사유 국중공돌천 할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요거 내는 경우 있으니까 일단 미착수 나오면 몇 년? 2년. 시행자 돈 떨어진 거 뭐예요? 부도 파산. 그리고 이제 처분에 따라 인가받은 거, 조합서 인가받은 거라든지 시행자 지정받은 게 뭐 됐어요? 취소됐을 때.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소유자 조합인데 걔네들한테는 1년밖에 안 줘요. 시식의 인가 신청 기간을. 안 하면 1년 동안 버렸으니 나머지 바뀐 자가 2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구역 해제시키겠다. 그래서 1년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행자 맨 오른쪽 요 윗부분 한 겁니다. 요 윗부분. 그 다음에 자 요걸로 갈까요? 자 이제는 수용하고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용 방식은 아까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준공무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 나면 다음날 구역은 뭐 된다? 해제. 얘는 완료로 해제된 거니까 종전 용도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원래 얘가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식의 인가고시 받은 때 수용 권한을 주면 땅값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그 해당 토지 개발 위해서 수용할 땅, 사용할 땅에 대한 토지 세부 목록이 있어요. 그 세부 목록이 고시가 됐을 때 사업 인정 간주된 거로 보겠다가 특례 규정입니다. 그 하나랑 수용의 특례고 토지 상환 채권 잘 나와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하고 조성토지 공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원래 수용 방식은 이 땅을 다 산 다음에 돈을 딱 주고 내보내고 시행자가 다 밀어버려야 되는데 땅을 매입하려고 수용하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 어떻게든 땅 주시면 안 됩니까? 돈 안 받을래요? 하면 그러면 땅으로 줄게 되면 환지가 되니까 매수 대금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의 일부 뭐 2억은 일단 땅으로 주고 돈으로 주고 뭐 8억 정도를 땅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땅으로 주려면 뭘 끊어줘야 되잖아요. 토지로 내가 상환해주는 채권 줄 테니까 갖고 있어. 이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시행자 중에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부도나면 위험하죠? 민간.
그래서 민간의 경우는 지급보증 받아야 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발행할 수 있대. 민간은 지급보증 받아야지 부도 나더라도 보증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시행자가 발행해줬더니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줘버리면 안 되니까 조성되는 토지의 전체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 공법에서 요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김영식 증권이에요. 공법에서 우리 시험범위 내에서 채권이 4개 나오는데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채권 이 두 개가 상환자 들어가면 다 김영식 증권입니다. 그래서 양도는 가능하지만 명의가 안 바뀌면 남의 걸 주웠거나 훔친 거야.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고상철이라고 안 써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양민 써놨어. 양민님 건데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훔친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 받을 때 반드시 명의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행자한테 대항해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여기 토지상환 채권이니까 토지만 주는 줄 아는데 건물로도 준다라는 건 까먹으면 안 돼요.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야 토지상환 채권이라 한다. 그리고 선수금은 사업하는 시행자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돈을 좀 먼저 땡겨받겠다 해서 먼저선 받을 수 돈금에서 선수금이라고 하고, 조성된 토지 아까 전에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로 아까 매각하는 거랬어요. 단주, 공공추, 단독주택,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추천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만 외워두시고 모르겠으면 다 수익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수용을 하게 되면은 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지니까 반드시 처음에 꼭 해야 되는 거 이주대책 수립이다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수용 방식에서 조금 잘 나왔던 내용 중이고, 여기다 이제 살 붙일 때 토지 상환채권 공부 좀 하고 조성 토지 좀 공부하시면 수용 방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은 일단 내용이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환지에 관련된 뭘 짜라고 그랬냐면 계획자 그랬잖아. 근데 인가권자 까먹지 말라고 했으니 여기 형광펜 해놔야죠. 환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A 어디로 가라, B 어디로 가라, 환지 설계, 안 받을 사람,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거 건물 명세 X라고 해놓으세요. 건물 아닙니다. 그리고 권리 명세, 소유권의 권리 명세, 채비지, 보루지 미리 빼야 되니까, 그리고 입체한지가 있다면 건물 명세, 그리고 예정 지도, 환지 전후 대비도 작성하는 걸 갖고 이대로 할게요 라고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환지 계획은 작성합니다. 근데 요 인가권자가 가장 행정기관의 하급이라 행정청은 인가를 받지 않고 행정청이 아닌 자만 인가 받는다. 요 말 하나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으니까 보라고 한 다음에 의견 다 듣고 나서 공람기간 주고 반영해서 중공검사 받겠다. 공사 완료 공고되면 환지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구역 해제되는 건데, 이게 깔끔하게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좀 완료된 부분이 있고 덜 완료된 부분이 있으면 요 환지 예정지 미리 써서 효력 발생일부터 사용 수익권을 주는 거야. 용익권을 주는 거야. 사용 수익권을 먼저 주겠다. 그래서 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만 사용 수익한다가 나중에 다음날 소유권이 넘어오면, 자 여기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에 다음날 소유권 넘어왔죠? 그러면 이제 요때부터 14일 안에 환지 등기하면 되고, 요 등기가 본 등기가 안 됐는데 다른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타 등기는 제한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예외는 있다. 그래서 이게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효과고, 그리고 소유권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날이 요 날이기 때문에 요 날부터 청산금은 더 받은 사람은 징수해야 되고 덜 받은 사람한테는 교부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법에서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행사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걸 소멸시효인데 공법은 소멸시효가 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소멸시효 나오면 더 5년 무조건 찍어. 그렇게 소멸시효 나오면 몇 년? 5년. 그래서 확정된 게 다음 날이니까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권리 행사 안 하면 요거 소멸한다.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청산금은 개인 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감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감가보상금이라는 거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전체 토지 가격이 1,000억이었는데 사업 끝나고 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00억, 3,000억이 돼야 되는데 990억이 된 거예요. 10억이 떨어졌죠. 왜 그러냐? 조성되고 나서 여기를 공공시설 용지로 뺀 거야. 동그라미를. 공공시설 용지로 빼고 뭐 이렇게 빼면서 많이 빼먹은 거예요. 요거 공공시설 용지를 과다 확보한 거, 과다.
과다하게 확보하는 바람에 시행 후에 총액이 전체보다 감소가 되면 요때 토지 소유자 용익권자한테 돌려주라는 건데, 담보물권자는 요 땅을 갖다가 요거 받았는데 저당권이 1억 이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담보물권자는 안 줘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시행자는 누구일 때일까? 그렇죠? 행정청일 때예요. 요거 시행자가 행정청이라는 거 형합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조합 X라고 해놓으세요. 옆에다가 행정청이고 옆에 조합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조합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공공시설 용지로 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를 과다 확보하는 바람에 후 가격이 전 가격보다 줄었을 때 지급하는 돈을 감가보상금이라 하고, 청산금은 A가 100평인데 50평 받아야 되는데 40평을 받았어. 10평에 대해서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개별 토지 개념이면 얘는 전체 토지 개념이라 청산금과는 아예 별개라서 청산금을 받아도 뭐 감가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교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 조합 관련된 게 나오는데, 이 조합이 시험에서 좀 잘 나와요. 이 조합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한 문제 이렇게 써놓으시겠어요?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잘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어. 좀 약간 우리가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개칠이라고 그래요. 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다. 그럼 7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 설립하려면 아까 동의요건이 면상이 총마자 2분의 1 그랬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사업할 건데 조합은 수용을 못해요. 우리가 나갔다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환지 방식의 그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의 인가권자는 말 안 해도 다 누구라고 그랬죠? 지정권자.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설립이 된 거고,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 소재지에 30일 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성립을 하는 거는 등기했을 때 권리 능력을 부여받는다. 법에서 인격 받았어. 법인이라는 거예요. 법인인데, 그럼 법인이 되는 시점 언제예요? 등기예요. 인가받은 때가 아니라. 그래서 성립되는 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때다 이러면 안 돼요. 인가받고 뭐 한 때다? 등기. 그래서 이걸 줄여서 등덩이라고 그래요. 등기함으로 떡립 한다 해서 등덩.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함으로 뭐? 떡립. 등덩.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했지만 안 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합은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 애, 울고 있는 애 있죠. 나 동의 안 했는데 하는 애 있잖아. 얘네 자동조합원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도시개발법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이러면 안 돼요. 동의하지 않은 자도 자동조합원이 돼버리고, 나중에 조합원비 이들이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얘네들한테 연체를 부과하고, 연체를 부과하는데도 만약에 안 내, 그럼 강제징수를 들어가는데, 조합은 강제징수를 못하니까 징수해달라고 뭐 하는 거야? 위탁. 그 다음에 미성년자 6살짜리도 땅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원은 누구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10살이든 12살이든 소유자면 다 조합원이라는 뜻이고, 동의하든 안 하든 조합이 설립이 되면 다 조합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되는 거예요. 12살, 뭐 6살짜리도.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을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은 될 수 없다 해서 여기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꼬셔요. 넘어가면 안 돼. 조합원은 되지만 이 사람이 조합장, 이사감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임원은 될 수 없다. 이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법조문 중에서 여기 있어요. 1.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는데 언제 성립돼요?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럼 조합 임원 중에 조합장도 있고 이사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조합장하고 이사가 주로 일을 하는데, 자기랑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합과의 계약 소송을 할 때에는 누가 대신한대요? 감사가. 이거 2번 나왔죠. 감사가 대표한다. 그리고 내가 땅을 팔게 되면 취득한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데, 만약에 나는 조합하기 싫어. 그럼 인가 신청 전에, 공법에서 철회는 항상 전에 하셔야 돼요. 인가가 난 후는 철회 못 합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 전에 철회를 하면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
그리고 내가 여기 조합원이면서 딴 데 가서 조합원 임원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겸직, 금지. 5글자로 네 거나 잘해. 하나만 잘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합 관련돼서 많이 나왔던 핵심 지문이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가시면 이제 수용 방식하고 사업 흔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분명히 아까 수용이라는 건 아까 조합은 못 한댔죠.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이라 얘는 소유가 중요해요. 소유. 그리고 수용하려면 공지법을 준용하는데 이게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점은 준용을 안 하고 아까 토지 세부 목록 뭐한테 고시한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본다고 돼 있고요. 재결 신청이라고 해서 자 손실 보상 즉 수용 보상하려면 보상받을 자랑 할 자가 둘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되면 재결 신청을 1년 안에 해라고 돼 있는데 안 하면 수용 권한이 상실돼서 시행자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언제까지로 늘리겠다? 사업 시행기간 종료할 때까지. 그리고 원형지는 한 번만 참고로 보시고 제가 아까 토지상한채권 잘 나온댔죠. 이건 모든 시행자 발행할 수는 있지만 민간은 부도날 때를 대비해서 뭐 받아라? 지급보증. 승인권자 말 안 해도 다 누구라고 그랬죠? 지정권자. 상환 들어가면 기명이 됐죠. 그래서 양도할 때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수용되는 바람에 생활의 근거지 상실자를 위해 반드시 마련할 거 이주대책. 선수금 땡겨받는 돈. 그리고 누구 승인 얻어서 땡길까요? 그렇죠. 지정권자. 그리고 조성토지는 감정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매각하되 단주 공공초 하나 외우고 모르겠으면 수익약으로 다 하는갑다. 학교용지같이 좋은 거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감정가격으로 좀 하기가 애매하다. 학교용지 좋은 거니까 얘는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바로 가면 환지 방식이 있어요. 자, 환지 방식은 누가 계획을 짜냐면 시행자가 환지 계획 짤 때 행정청도 짜고 비행정청도 짜는데 비행정청만 인가받는다 했지 요 시행자가 인가받는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비행정청만 인가를 받되 환지 설계 해가지고 작성할 때 위치, 지목, 면적 이걸 위지면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지면, 토수리환을 종합 고려해서 적응 환지 되도록 하되 이 내용 계획 짠 거 주민들한테 보여는 줘라.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작성하는 건 맞지만 비행정청만 인가받는 것만 조심해라.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권자 아까 제가 특도시군구라고 그랬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처분하려면 통지해서 시행자한테 알려주면 그 처분에 따른 효과는 그날 다음날 권리가 이전이 되는 거고 소유권 입찰한지도 이날 이전하는 거고 채비지 보르지도 이날 이전하는 건데 요 채비지 중에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팔았어요. 그럼 이 둘은 매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처분된 것으로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 거로 본다. 그리고 환지 등기는 며칠 안에 하라고요? 14일.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은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할 때 좀 어렵게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촉탁 신청에 따라 일괄 등기를 하고 그 등기될 때까지는 타등기 제한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숫자 관련된 건데요. 숫자 관련된 거 맨 오른쪽 가시면 여기 슬슬 암기하면 된다는 얘기는 오늘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책에도 계속 보실 거잖아. 그래서 아까 최소한 면적이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사 10만. 여기 아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이죠. 근데 요거를 제외할 때 면적이고 뭐가 안 따지는 거는 취계지 중에서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겠고요. 중앙행정이 협의한 땅. 이거는 면적이고 계획이고 안 따진다. 그리고 그 30만 제곱미터 이상 어디서 나왔냐면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아까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된다 얼마 미만일 때 10만. 요거 빼고는요 전부 다 이상일 때가 기준이라서 아까 공청회는 얼마 이상 할 때 개최하세요? 100만. 그리고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할 때 아까 330만 이상일 때 아까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거 2년 그 다음에 시식에 인가시하는 거 3년인데 이게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안 됐죠. 그래서 여기 구역 지정 후 계획 짤 때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거 330만. 복합기능 330만. 공청회 개최하세요? 100만. 그리고 100만 이상이면은 나중에 시도가 그냥 지정 안 되고 협의를 해다 해서 100만이 2번 나오고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돼. 야, 면적이 10만도 안 되면 그냥 공모에 고시해라. 그리고 공공기관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얼마? 30만. 그러니까 주상, 생자, 공, 박 1만, 3만, 30만. 취계지중은 면적 상관이 없다. 단 아파트 연립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미 초등학교도 있고 4차로 도로 있어. 10만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이게 면적 관련된 거라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오도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반복하면서 하나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만약에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맨 밑에 오른쪽에 하시면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개발법에서 6문제 나오는데 요거만 달달해도 제가 볼 때는 4개에서 5개 맞힐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인 거 풀 잡았죠? 그럼 그 안에서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 붙이고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가면 돼요. 첫 번째가 아까 면적령 요건 주상생자는 1만, 바깥의 지역 3만, 아니 30만, 공업지역은 3만, 그리고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요. 요거만 10만 미만이죠.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얼마? 30만 이상. 공청회 개최하세요. 100만. 시도가 제안할 때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 거 100만.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330만. 그리고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거 330만. 요거를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의요건은 무조건 면상이 청마잔 2분의 1, 지자체만 2분의 1이었다. 그리고 국장이 제안한 사유 국중공들처는 단독문제로 나왔고요. 취계, 지, 중 이거는 면적이고 계획 상관없이 가능한 지역 골라라 그러면 취계, 지중이 아닌 놈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계획을 짜도 되는 짧게 많은 지역은 미개발지, 자연녹지, 생산녹지인데 보존녹지는 개발을 못하니까 도시지역 외지역, 조상공 다도에서 30% 이하 중앙행정기관 협의한 땅, 그 다음에 개발계획 공무한 지역은 지정해놓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짜도 돼. 단 330만 이상이면 5년 이렇게 된 거예요. 구역지정 하고 나서 계획을 짤 때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거 너무 구체적이라서 그래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해서 비용 시오 되고 있었죠. 실시계획 안에 뭐 들어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실시계 인가가 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라서 실시계 인가고시가 곧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본다. 만약에 기존 내용과 뭐 예를 들어서 상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으로 변경된 거로 본다. 실효되는 게 아까 실시계 인가 시험하는 거 3년,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거 2년, 그 다음에 이거 3년인데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은 수용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환지 방식. 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시행자 변경 사유 어떻게 돼요? 그럼 미착수 몇 년? 2년. 돈 떨어졌어. 부도 파산. 시행자 지정 인가 받은 거 뭐 됐어요? 취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실시계 인가 신청을 1년 내 안 하면 바꾸겠다. 단 6개월 연장해 줄게. 지자체 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수용 방식에서 나온 5가지랑 환지 개념만 아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거 한 거 우리 도시개발법 6시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야 제가 이거 맨날 하는 일이니까 외웠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살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개발법 테이프에 딱 붙여놓고 자꾸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도시개발 사업은 요걸 끝내고 정비 사업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